안녕하세요. 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2월 2주 시장 상황, 매수 매도 결정, 자산 투자 결과, 투자 인사이트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케빈 어시발, AI 과잉 투자발, 혼조세였던 것에 비해서 이번 주는 큰 등락이 없었습니다. 실업률과 CPI가 발표되며 낮은 근원 CPI로 인해 시장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케빈 어시의 의사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불확실성은 5월 케빈 어시 연준 의장 취임 후부터 조금씩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케빈 어시의 취임과 함께 11월 중간선거를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며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긍정 회로를 돌려봅니다. 지난주에 이어 빅테크 AI 과잉 투자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가 커질수록 긍정적으로 봤던 투자자들이 요즘에는 AI 투자액이 크면 투자하는 만큼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지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마소, 아마존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AI 투자를 확대한다는 이유로 실적 발표 후 주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우려로 인해서 떨어지는 빅테크의 주가는 수익성이 증명되거나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증가하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반도체, 데이터 센터 주식은 빅테크의 AI 캐펙스가 확대될수록 투자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 빅테크의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잘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AI 캐펙스가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매수 매도한 종목이 없습니다. ILN이 다시 하락하길래 30달러대가 오면 추가로 매수를 하려고 했지만 타이밍을 놓쳐서 매수를 하지 못했고 주가는 결국 이번 주 40달러대에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종목을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던 AI 과잉 투자 리스크가 존재하여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차트상 5일 이동 평균선을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직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AI 캐펙스 확대가 실적 발표에서 수익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외 빅테크의 지지부진한 흐름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종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반도체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엄청 좋아질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는 TSMC의 영업이익률을 넘어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시황은 전문가, 고수들도 예측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회사의 주식을 사기보다는 ETF를 사려고 하여 아시다시피 SOX의 3배인 속스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너무 많이 올라 보유자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부려 속스리 7% 이상 하락할 때 추가 매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빅테크의 AI 캐펙스 축소, 메모리 기업의 영업이익률 전분기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일 때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 급등 급락장에서 저의 자산은 다행히 큰 폭의 하락은 없었습니다. 주식의 금액은 소폭으로 3천만원 정도 하락하였지만 부동산 평가액이 5천만원 정도 올라서인데요. 제가 주식에 조금 더 몰두하고 있어서 그런지 부동산의 시세의 움직임보다 주식의 움직임으로 인해 더 심하게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중에서도 등락이 큰 반도체 또 3배 레버리지 상품을 가지고 있어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래서 주식보다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것인가 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 당분간은 실거주 1주택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돈이 풀리면서 부동산도 오르겠지만 저의 바람은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오르고 주식이 많이 올라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주택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의 상승을 보면 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켄 피셔가 쓴 투자의 배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나온 아래의 내용이 저의 자산 형성 스토리와 비슷해 인상이 깊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일반적인 길, 억만장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자가 되는 가장 일반적인 길은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좋은 일자리를 구해 꽤 괜찮거나 높은 임금을 받아 저축하고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이다. 혹은 가끔 현명하지 못한 투자를 했더라도 높은 소득이나 절약을 통해서 사라진 돈을 보충하면 된다. 저도 이와 비슷하게 좋은 일자리를 구해 영업을 하면서 월 1,000만 원 이상의 꽤 높은 임금을 받아 저축을 했습니다. 저축률을 70%대로 유지하였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현명하지 못한 투자를 여러 번 했으나 높은 소득을 높은 지출로 전환하지 않고 절약을 해서 잘못된 투자를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독서와 강의를 들었고 저의 잘못을 깨닫고 개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서 저는 시드머니를 2배, 4배, 8배 이상으로 만들어가며 스스로 세운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결국 높은 소득, 낮은 지출, 종잣돈, 좋은 투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 직장인들에게 낮은 지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낮은 지출로 큰 종잣돈을 마련해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낮은 지출을 유지하는 것을 당분간 최우선으로 하고 목표했던 30억을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는 좋은 투자를 최우선 순위로 하여 더 큰 목표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돈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